안녕하세요. 캐릭터 디자인 1수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잘 견디고 계신가요? 굉장히 답답하시죠?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그래도 굉장히 반갑고요. 이렇게나마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영상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는 한 번밖에 볼 수 없었던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장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100%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기초적인 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 분들 또 비전공자이신 분들 뭐 이런 캐릭터 수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기초라고 해도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거니까는요. 여러분한테는 좋은 부분도 있는 셈이죠. 예. 그러면은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캐릭터 디자인 수업은 이론 수업이 3분의 1 정도 진행이 되고요. 실습이 3분의 2 정도 돼요. 우리가 처음 연필 데생을 그리는 사람한테 석고상을 딱 보여주고 이걸 그려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처음 그리는 사람은 당황하는 수가 있어요. 연필은 어떻게 잡아야, 어떻게 뭐 재야 되나? 아니면은 형태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뭐 명암 같은 걸 넣던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도 그래서 이런 수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무리가 없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한번 같이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 어, 여기 이거는 강의 계획서니까 이거는 이 클래스에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캐릭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다 아시죠? 캐릭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캐릭터는 어떤 그 뽀로로 캐릭터라든가 펭수 캐릭터라든가 그런 캐릭터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게 또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의 성격이라든가, 예를 들어 펭수의 뭐 깐깐한 성격이라든가, 예,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떤 특징, 개성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다 표현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는 내 캐릭터야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디자인에 이런 개성이나 성격 특징이 잘 살아있으며 상품화 가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죠. 예. 그래서 그 캐릭터를 우리는 상품화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이름도 주기도 하고요. 성격도 부여를 하고요. 행동도 줘요. 그래서 상품화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야. 가치를 입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줄 그은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신미성이 있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뭐 목소리, 귀여운 행동,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살아 숨쉬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그 감정을 이입을 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캐릭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캐릭터에 애착을 갖고 이 캐릭터가 상품화 가치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요 밑에는 뭐 저작권 표시 요 마크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 함부로 불법 복제 상품화는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는 갖춰줬으면 하는 캐릭터 디자인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호감을 주는 친밀성. 네.
호감을 주는 친밀성.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강한 개성과 독창성. 세 번째, non-stop, 그러니까 지속적인 재미를 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다양성, 다양한 특징이라든가 포즈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포즈, 형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산업별 탄력성, 이렇게 5가지 정도 우리가 꼽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호감도와 친밀성을 높이려면은 사랑스럽고 친근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피카츄 같은 경우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피카츄는 일단 굉장히 사랑스럽고 한번 믿음을 주면 주인을 잘 따르고 꼭 마치 청소년, 사춘기 청소년처럼 진화를 거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피카츄를 데리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진화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를 하게 되면 힘이 폭발적으로 증대를 되는데 불꽃, 물, 전기, 얼음 등 그런 힘이 폭발적으로 증대가 되고요. 그리고 주인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더라도 충성도는 변함이 없고 간혹 더 성장하면 주인으로부터 독립하기도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은 게 성장하고 진화하고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 호감도와 친밀성이 좀 올라가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집 토토로 한번 볼까요? 이웃집 토토로는 몸집이 사실 여기서는 좀 작게 나오는데 사실은 더 거대해요. 굉장히 거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거대하면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귀엽고 매력 있는 그런 캐릭터죠. 그리고 이 판다 같은 경우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둔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실수투성이에요. 예. 근데 그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고 호감이 가는 거죠. 그죠? 뭐 마치 나 또는 나의 동생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그 안에서 좌절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드라마로 인고의 노력 끝에 굉장히 성취하는 모습이 굉장히 정이 가고 좀 사랑스럽죠. 이 판다가 처음에는 무술 무알못 예 무알못이었는데 이 사부님이 만두를 주면서 할 때마다 요 만두를 먹기 위해서 무술의 고수가 되는 그런 좀 재밌는 스토리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더 귀엽고 사랑스럽고 동네 동생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감도와 친밀성을 상승시켜주는 특징이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볼까요? 이거는 캐릭터의 다른 조건 중에 강한 개성과 독창성이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펭수, 앵그리버드, 라바 이렇게 있는데요. 펭수는 말하는 게 굉장히 성숙한 취향이에요. 뭐 여기서도 자막이 이렇게 있지만 그거 대충 넘어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10살 치고는 굉장히 꽤나 성숙한 취향의 캐릭터인데요. 어, 유머나 센스나 이런 게 기존의 EBS 캐릭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한테만 한정된 캐릭터가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유머와 센스로 무장한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앵그리버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까칠하고 늘 화가 있는 듯이 이렇게 눈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츤데레 스타일. 그렇죠. 그래서 외모는 새지만 새인데 또 독특하게 날지는 못해요. 날지 못하는 새예요. 타조도 아닌데 날지 못하는 새예요. 그래서 늘 환한 눈, 코, 입을 가졌지만은 굉장히 뭐 동그라미, 세모, 김밥 같은 폭탄 같은 반점 귀여운 몸매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한 캐릭터죠. 그 다음에 이 라바 캐릭터. 라바는 옐로우는
매일 레드한테 당하면서 쟤네는 왜 같이 다닐까? 좀 안타깝고 순진한 캐릭터인데요. 그래도 레드가 없으면 옐로우 너무 외롭고, 그죠? 레드가 있으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케미가 굉장히 좋은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뭐 예전에 톰과 제리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꼭 마치 그 캐릭터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개성이 다 각자 강하고 독창적인 캐릭터들이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non-stop fun.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속적인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non-stop fun은 디즈니 캐릭터의 행동 강령이었는데요. 한때, 그러니까는 80년, 90년도 그때 캐릭터 산업을 주도하던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엽고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도 다 사라진 이유가 지속적인 재미 창출이 부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림책에 그림이 없이 스토리만 있다면, 그림책에 스토리가 없이, 반대로 말했네요. 그림만 있다면 과연 재밌을까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림만 계속 넘겨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림이 예쁘니까 보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캐릭터가 아무리 예뻐도 스토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를 더하게 해주려면 캐릭터가 하나 있고요. 그 캐릭터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친구 캐릭터, 즉 주인공 이외에 다른 조연들이 같이 받쳐줘야 그 캐릭터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캐릭터를 만들 때 메인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서브 캐릭터를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EBS 펜수를 한번 볼까요? 펭수 같은 경우에는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 펭귄이라고 해요. EBS에 와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남극에서 헤엄을 쳐갖고 인천 앞바다까지 왔다고 해요. 그런 스토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EBS까지 가는 게 너무 험난했는데 어떤 은인의 도움을 받고 카카오 택시를 타고 EBS 오디션에 무사히 보러 갈 수 있어서 거기서 합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범상치 않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가 아무 스토리가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좀 약간 호기심이 가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에는 이렇게 그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성격이라든가 그 배경이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네. 그 다음에 다양성을 한번 볼게요. 그림 보시면 이건 어떤 다양성을 얘기하는 건가 조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자, 캐릭터는요 여러 가지 행태와 행동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발음을 잘하려고 그러니까 더 안 되네요. 따라서 포즈를 통해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건데요. 이거는 카카오 캐릭터 같은 경우 뭐 다양한 포즈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하나의 캐릭터가 이거는 이모티콘 캐릭터인데요. 그리고 마블 캐릭터는 시리즈별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포즈를 통해서 영역을 넓혀가는 것하고 그리고 이런 종류별로 영역을 넓혀가는 거고 두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산업별 탄력성. 예.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산업에도 다 침투할 수 있는 캐릭터여야지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캐릭터 하나 가지고 그냥 애니메이션만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인형도 만들어낼 수 있고 게임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모티콘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거를 전부 다 멀티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업별로 탄력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캐릭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 2D, 3D를 적절히 활용해서 상품화,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면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정도 여러분이 좋은 캐릭터 디자인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5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여기 부합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상기하셔서 만드시면은 캐릭터 디자인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캐릭터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캐릭터는요, 일반적으로 사용 목적별하고 소재별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소재별로 분류가 되는지 이렇게 2가지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소재별로는 뭐 인물 캐릭터 또는 동물 캐릭터, 식물 캐릭터, 아니면 제품을 의인화한 캐릭터, 뭐 이거 펜시 캐릭터에 많이 쓰이죠. 무생물 캐릭터 또는 음식 캐릭터, 이거 부대다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계란 캐릭터죠. 뭐 딸기나 수박 캐릭터도 있고요. 목적별로는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할 거는 이 점이 있는 부분 요 4가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브레드, 펜시, 인물, 애니메이션. 일단은요, 캐릭터 디자인 1수업에서는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캐릭터를 이렇게 좀 그리는 걸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나만의 펜시 캐릭터로 또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볼게요. 캐릭터 제작의 실전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서 등장인물의 에피소드를 쭉 보면서 우리가 막 너무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배우가 잘생겨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배우가 예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토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서 몰입이 돼갖고 그 캐릭터를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들 때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 쓰는 거 굉장히 좋긴 하지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발단, 전개, 절정위기, 결말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펜시 캐릭터형 스토리 형식을 한번 좀 볼게요. 펜시 캐릭터 역시도요,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품에 적용했을 때 소비자가 상상력과 소비자의 상상력과 친근감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단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볼까요? 캐릭터의 탄생 배경 또는 뭐 캐릭터 이름 여기 안 써있네요. 자, 가족 및 성격을 소개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캐릭터가 장난스러운 캐릭터다 그러면은 성격에서 나오는 장난스러운 습관이라든가 행동 같은 게 이 부분에 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발단에. 그리고 전개. 이 부분은 보통 주로 이제 남자 캐릭터가 짝이 되는 여자 캐릭터랑 만나는 중요한 계기를 엮어가는 그런 장이 돼요. 그래서 펜시 캐릭터는 근데 주로 10대 소녀층이 주 타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절정 위기 부분 볼게요. 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 또는 에피소드가 심화되는 단계예요. 고조되는 단계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겨서 위기가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소비자한테 굉장히 재미를 주고 관심을 주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 스토리가 좀 탄탄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말 부분 볼게요. 그래서 계속 고조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이루어지는 전 단계로 어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해서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해피엔딩 너무 뻔해서 싫은데 하지만 뻔한 결말이라도 어떤 그러니까 주요 대상의 취향과 관점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은 반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일단은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양식을 보면서 우리는 캐릭터 디자인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양식을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들어 본 양식이 있는데요. 자, 이게 캐릭터 스토리 양식이에요. 일단은 캐릭터, 펜시 캐릭터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성별, 남자냐, 여자냐, 뭐 중성이냐, 뭐 들어가게 되고요. 타깃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제가 그랬죠. 펜시 캐릭터는 타깃이 10대 소녀층이 주로 많지만, 나는 뭐 좀 성인층으로 타깃을 잡겠다 그러면 성인층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남자 노인층은 펜시 캐릭터를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깃을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 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캐릭터 스토리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까 말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간단하게 이제 몇 줄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써오라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잘 못 써오세요. 왜냐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아이디어 스케치 해봐라 그러면은 아이디어 스케치는 잘 하는데 글을 써라 하면은 거의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캐릭터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전에 얘기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짧은 어떤 그 동화 작가 또는 작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짧게 몇 줄이라도 써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시는데 많이들 간과하고 넘어가세요. 여기를 이제 짧게나마 3-4줄 뭐 이렇게나마 써서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캐릭터 디자인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캐릭터 이미지를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드디어 아이디어 스케치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캐릭터의 이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타깃이라든가 뭐 발단, 전개 뭐 이런 과정 스토리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느 느낌이 나는 캐릭터를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야 되는지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죠? 네. 그래서 메인 캐릭터 정면으로 된 거 1개 하고요. 메인 캐릭터 변형 자세 1개 하고요. 변형 자세라는 거는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다른 자세, 정면이 아닌 다른 자세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세, 안녕, 뭐 이런 자세들 뭐 있잖아, 뭐 이런 자세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형 자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캐릭터, 그러니까는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은 라이벌이라든가 이런 캐릭터를 얘기해요. 그 캐릭터를 메인 주인공 캐릭터를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랄까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 정보. 컬러는 메인 컬러 한 2-3가지 색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브 컬러가 없으시면 안 정하셔도 되는데, 있으면 이것도 이제 2-3가지 정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포인트 컬러를 딱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포인트 컬러를 딱 써주시면 돼요. 포인트 컬러는 보통 하나면 되죠. 그래서 검증을 하는데요. 캐릭터가 이렇게 제가 말한 5가지 조건이 있죠.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조건이 있잖아요. 이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내가 스스로 확인을 OX로 이거 뭐 적으라 그러니까는 이거 잘 못 적으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OX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 본인한테 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호감을 주는 친밀성이 있는지 O, 뭐 예를 들어서 강한 개성과 독창성이 있는지, 이거는 세모 같은데? 세모도 넣을까요? 네. 넌스톱 재밌는 요소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 2장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3월 29일 일요일이네요. 예, 이때 이 클래스에 보면은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출석 체크죠.
예, 동영상 수업이라 추석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 올리게 됐는데, 유튜브에는 이제 로고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구독 버튼을 여러분이 눌러주시면은 로고 기능을 제가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시면 들어와서 들으셨어도 뜨질 않아서 출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뭐 옆에 좋아요도 있으니까 눌러주시면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추적 체크를 꼭 해주시고, 여러 번 반복해 들으셔서 자기 것으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실습 강의가 또 시작되니까는요. 실습 한번 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